10월 9일 제비시우스 시작합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 불법 인신감금 1289일째입니다. 1289일째. 오늘 10월 9일 한글날 맞아가지고요. 지금 자유우파 국민들 차량시 또 기자회견 잇따라 지금 개최할 예정입니다. 또 개최했던 데도 있고요. 지금 우리 공화당 같은 경우도 서울에서는 강남역 한국은행, 또 부산은 부산 서구청 앞에, 또 대구는 동성로 대구백화점 앞입니다. 그리고 인천 문학경기장, 대전 갤러리아 백화점, 또 울산은 원래 태화강으로 예정돼 있었는데요. 태화강에서 오늘 일산에서 불이 나가지고 그 주상복합상가 불이 나가지고 오늘 그 기자회견을 취소했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 대신 이제 지난 10월 7일 날 울산시청에서 울산시당은 기자회견을 사전에 했고, 또 이게 일부 이제 지역 신문에 보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는 지동시장, 춘천은 이 팔료광장이라고 있습니다. 팔료광장이 있고, 충북 제천 시민회관, 그리고 충남 온양 온천역, 그리고 경북에는 박정희 대통령 생가, 경남 도청에는 또 제주시청, 경남은 각각 거기서 오후 2시에 기자회견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분들 오늘 기자회견장에 갔어요. 단체로 있지 말고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저들에게 책을 잡힐 필요가 없으니까 여러분들 가셔가지고 오늘 기자회견 하는 모습들 보고, 아니면 전부 다 집에서 아마 각 지도당별로 기자회견을 하는 데 있어서는 많은 유튜브들이 참여할 것입니다. 그거 여러분들이 좀 보시면서, 아무래도 보는 게 이기는 겁니다. 보는 게 승리하는 거고, 최근 들어 지금 현재 이 유튜브들 많이 안 봅니다. 다양하게 아주 종류가 많은 유튜브들이 생겨가지고, 특히 또 자유우파 국민들 이제 유튜브 봐도 맨날 그 얘기고 선동적이고 자극적이고, 맨날 박근혜 대통령 석방되었더니 맨날 저것끼리 시부리고 이제는 더 이상 희망도 없다 해가지고 유튜브를 안 보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를수록 또 여러분들이 좀 더 마음을 가다듬고 유튜브도 보고, 또 이런 제 같은 JBC 뉴스 같은 경우는 이 논평은 저 혼자서 생각 가는 대로 필요 가는 대로 시부리는 방송이지만요. 그래도 현지에서 열심히 찍고 현장에서 카메라를 찍고 이런 방송들은 여러분들이 많이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 10월 9일 날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겁다면 무겁고 가볍다면 가볍고, 또 김무성이가 또 다른 계책을 꾸미고 있는 거 이미 다 그 정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김무성이가 추진하는 제2의 반문연대. 김무성 지금 현재 의원 딸입니다. 지난 4.15 총선 불출마 선언했던 김무성이가 지금 현재 마포 연대를 통해 가지고 60여 명의 전현직 의원들이 가입되어 있는 겁니다. 거기가 아마도 제2의 국민의힘, 국민의 역적당 산하단체로 지금 인지되어 있는데요. 지금 김무성이는 강력하게 지금 반문연대를 추진해야 된다. 이 반문연대에 홍준표도 들어오고, 또 김태호도 들어오고, 또 홍종욱이도 들어오고, 여기에 또 유승민 등 모든 자들이 다 들어와야 된다. 다시 말하자면 아마 이게 이제 태극기 우파들, 지금 태극기 우파들 일각에서 태극기를 들었던 자들도 지금 정당을 잇따라 창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 이제 한 보름 전에 정당 개나꼬동이나 다 정당을 창당하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정당 창당한 이 관련된 부분들이 결국 무엇이냐면, 아마도 지금 반문연대에 참여하기 위한 하나의 세불리기, 외곽 세력 조직을 지금 끌어모으기 위한 하나의 그런 수순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저기서 나도 정당을 만들겠다 그러는데요. 그 정당 반문연대, 이 반문연대는 결국 차기 내년 이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파들, 또 나아가가지고 차기 2022년도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자유우파, 대한민국 보수 전체가 다 반문재인, 그러니까 반자파, 반문재인 세력으로 똥돌 뭉치가지고 우리가 승리해야 된다라는 논리입니다. 이 논리, 이 외형상 논리는 굉장히 맞는 논리입니다. 외형상 논리는 맞는 논리인데요. 이 자체의 논리는 바로 무엇이냐면, 깊고 하나하나 치고 들어가면 반문연대는 결국은 사탄파 완전한 무죄, 사탄파 면죄부 연대, 사탄파들이 이제 이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을 묻고 가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강을 건너자라는 마침표를 찍는 시즌2 반문연대이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입니다. 오늘 이 관련해 가지고 우리 애청자분들하고 집중적으로 분석을 하면서
한 번 더 뭐 세게 뭐 우리가 조질 건 조지고요. 확인할 건 확인하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방송 인트로 듣고 시작합니다. 제가 우리 애청자분들에게 아마 한 달 전에 방송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옵티머스 금융 사기 관련해 가지고 뭐 그 주체적으로 제가 지칭을 하지 않았지만요. 아마 메가톤급 폭풍이 하나 터질 것 같다. 그때 아마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흔들 대형 이 권력형 비리 사건이다. 따라서 아마도 지금 이 작업에 대한 이것을 숨기기 위해서 이 추미애가 검찰 인사를 당행하고 또 이 관련해가 수사를 방해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대한민국 법이 살아있다 그러면 아마 이 문제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을 치명타를 줄 이 하나의 비리 사건이다라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 달 전에 예고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또 이현재 전 금융감독원, 또 최동욱이 전 검찰총장도 이 조직에 개입되어 있고 등 해가지고 제가 한번 여러분들 설명해 드리는데요. 지금 현재 어제 이제 재판에서 이 옵티머스 전 회장이 그 로비스트로 기용되었던 그 전 MBC 지방방송 사장에게 이제 5천만 원을 건넸다라는 것들이 강기정을 통해서 줬다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강기정이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었죠. 줬다라고 이게 이제 발칵 뒤집어졌는데요. 자, 이런 사건들 이미 JBC 뉴스는요. 여러분들에게 한 달 전에 이미 다 예고를 했습니다. 한 달 전에 예고를 했고 이런 사건이 이렇게 흐를 것으로 예고했는데 어제 물론 제가 이제 방송을 통해 가지고 보다 더 이 구체적으로 사건이 어떻게 흐를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설명드리고 싶었는데요. 어제 뭐 보시다시피 저희 JBC 뉴스의 사무실에 인터뷰 뭐 우리 부산시당 김전분 위원장 또 전에 또 울산시당 음지학 위원장이 이제 잇따라 인터뷰하고 해가지고 뭐 저도 걸적하다가 이걸 방송을 제대로 못했는데요. 아무튼 지금 현재 이것을 뭐 단타적으로 방송을 할 것보다는요, 제가 모아가지고 이 사건에 대한 근본적으로 가는 방향과 흐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 알고 있어야 되고요. 이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지금 386 운동권 세력들, 그 세력들이 있고요. 또 지금 허인혜라는 자도 태양광 관련해 구속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이 사건도요, 지금 북부지청에서 제가 그런 조사하고 있는 걸 알고 있는데요. 이것도 지금 깔아뭉개고 있습니다. 여기에도 이 386에 있는 굵직굵직한 애들이 다 연계되어 있다는 제가 그 소문을 듣고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정보가 있거든요. 제 나름대로. 제가 뭐 기자 생활 헛방한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런 사건들 관련해 가지고 이 사건이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가. 지금 아마 이런 형국이 구성될 겁니다. 이 사건을 막기 위한 추미애 사단의 절대적인 저항과 또 이 사건을 이제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한 하나의 윤석열의 어떤 게임이 다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윤석열이가 이번 국감에 또 나가가지고요. 지금 국감에서 이제 지금 국감 기간 아닙니까? 이 법무부 이제 그 대검찰청 국감에서 윤석열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그때 아마도 이 야당 의원들이 벼르고 있을 겁니다. 윤석열에 대해서 이것저것 코치코치 캐물 것이고 그때 윤석열의 입장이 이제 국민들에 알려질 것인데요. 아마도 거기에 관련해가지고 윤석열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다시 한번 국민들 지지를 받을 수 있을 것이고 아니면 윤석열은 여기서 좌파들에게 완전히 팽당하는 그런 꼴이 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들, 이 흐름들도 지금 이렇습니다. 대한민국 자고 일어나면요, 큰 사건들이 너무 많이 발생합니다. 어제 새벽에
어제 새벽에도 울산에서 그 주상복합에서 화재가 발생하고 또 5천억대 금융사기 옵티머스 관련해 가지고 청와대 5명 또 여권 7명에게 이 로비를 했다. 그리고 강기정에게는 5천만 원을 줬다. 물론 강기정에 대해서 팔짝 뛰지만요. 돈 준 사람들이 있는데 돈 받는 사람들은 팔짝 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런 흐름들이 결국은 이 대한민국 자체 보십시오. 막 이 추미애 아들 비리 아들 병력 의혹 사건 또 강경화 남편 또 외유 요트 사건. 뭐 저는 요트 사러 가는 거는 저는 큰 문제 삼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코로나19 시기에 요트를 사러 가기 위해서 미국행을 했던 그런 강경화 남편의 어떤 그 처신들 그뿐이겠습니다. 지금 북한 군에 의해 총살되고 소각당한 우리 국민. 지금 이 정권이 그 국민 신을 찾기 위해서 하지만요. 이미 시체는요. 바닷가에 끝나면 끝나갑니다. 다 때 끝났어요. 끝나고 뭐 찾을 수도 없는 개쇼를 하는 거고 이 와중에 있어도 문재인은 어저께도 또 종전선언을 발표를 했습니다. 종전선언. 문재인의 종전선언 집착은 아마도 자기 임기 내에 반드시 종전선언을 시키겠다 그러는데요. 이 종전선언은 평화협정으로 이어지면서 사회주의 연방제로 가기 위한 하나의 그 첫 번째 내관입니다. 그 내관을 제거하기 위한 문재인의 어떤 그런 쇼들뿐만 아니라 지금 윤미향 의혹 사건들, 부정부패 비리 각종 사건 또 그게 있습니까? 드루킹 댓글 사건들. 지금 이 정권, 이 재판부 자체가요, 지금 천안함 관련해가지고 신상철이라고, 그때 천안함, 관련, 아주 유언비를 퍼뜨렸던 이런 자에게는 소위 무죄를 선고하고, 또, 고영주, 문재인 공산주의라고 얘기했던 고영주 변호사에게는 유죄를 선고하는 이런 식의 어떤 이 정권의 잣대들. 그래서 어느 데에서부터 고쳐야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이 연결되는 과정에 있어서 김무성이가 슬그머니 다시 반문연대를 치고 나왔다. 이 반문연대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아이고 그렇게 반문연대 하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렇죠. 반문연대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입니까? 반문연대 아름다운 얘기 아닙니까? 문재인을 반문재인 세력들이 뭉쳐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관련해가지고 이 보수파 정권을 갈아치우자.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입니까? 지금 현재 김무성이는 뭘 하고 있습니까? 마포 포럼을 만들었습니다. 마포 포럼 그게 전현직 60명이 가입되었습니다. 전현직 의원 60명이 가입됐다는 것은 이것은 제2의 정당입니다. 아마도 지금 현재 이 국민의힘, 국민의 역적당은요, 마포 포럼에서 그 힘이 노는 것 같습니다. 자, 킹메이커가 되기 위해서 김무성이 설치고 있습니다. 어제 김종인이와 함께 보수 정당의 재집권을 주제로 해가지고 포럼에서 김종인이 강연을 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김종인의 주류 킹메이커와 또 제야 킹메이커가 어제는 하나 손을 잡은 날입니다. 그래서 그 포럼에는 이제 원희룡이, 오세훈, 유승민이가 차례로 이제 등판해가지고 이 관련해가지고 얘기할 것이고 또 안철수, 홍준표, 김동연이, 김태호 등 당 안팎의 인사들도 이 마포 포럼에 이제 연사로 초대받을 겁니다. 더 앞서 이 마포 포럼에는요, 지난 22일인가 그때 김대중 전 조선일보 주필이 가가지고요, 또 강연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아마도 보수대 통합 관련해가지고 집중적인 얘기를 나눴을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에 있어서 김무성의 핵심적인 부분들이 뭐냐면 반자파들이 제대로 뭉치는 반문연대로 대표 선수를 뽑아야 된다. 그 대표 선수는 뭐냐면 차기 대통령 후보, 또 차기 서울시장, 차기 부산시장입니다. 안철수도 홍준표도 여기에 다 들어와야 된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 관련해가지고 이제 진검승부를 펼치겠다. 그리고 이 글리디에이트, 다시 말하자면 검투사를 뽑아야 한다. 그 검투사를 뽑는 과정에 있어서 국민 경선 이런 걸 거쳐야 된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김무성의 이런 이들 자체, 킹메이커를 자처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김종인도 역시 킹메이커를 자처하고 김종인도 킹메이커를 자처하는데 이 둘의 관계에서 좀 박치기 하는 게 있지만요. 어쨌거나 전반적인 그림들 자체는 결국은 반문연대를 해야 된다는 것들이 다시 한 번 더 정치권에 부각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 된다 그러면 우리 공화당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반문연대 시즌 1을 보십시오. 시즌 1에 보면 무엇이냐면요.
김무성이 등 해가지고 이제 지난 2018년도 반문연대에 이 불을 지폈습니다. 불을 지피고 2019년도 또 반문연대에 대해서 부각을 시켰고, 이거 무엇이냐면 4월 15일 총선에서 이 보수파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반문재인 중심으로 뭉쳐야 된다라는 반문연대였습니다. 이 반문연대에 보수대 통합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반문연대, 예를 들어 지금 태극기를 지지했던 각종 그 유튜브 방송들, 제가 지칭을 하지 않겠습니다. JBC 뉴스 빼놓고 아마 다 거기에 찬성과 참석을 했던 세력들이라고 봅니다. 그렇잖아요. 또 지금 정강훈 목사 등 지금 현재 구속돼 있죠. 정강훈 목사도 반문연대의 보수대 통합의 목소리를 굉장히 높였던 사람입니다. 이번에 2018년도 12월 30일 날 김무성 의원을 자신의 사랑제일교회에 모여가지고 탄핵 면죄부 발언을 해줬던 이때 시작됐습니다. 반문연대.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에 대해서 반문연대도 이 정강훈 목사가 여기저기 뛰어다녔습니다. 결국은 당시 반문연대가 제대로 구성되면 되는데 각자의 생각이 달랐습니다. 정강훈 목사는 정강훈 목사대로의 어떤 야심이 있었고, 또 반문연대를 당시에 추진하려 했던, 같이 했던 김무성이 김무성이대로, 한교안이 한교안이대로 또 자신들의 어떤 이득과 목표가 있었고, 이 가운데 있어서 또 유승민이는 중도 보수를 들고 나와가지고요, 이 관련 또 안철수와 연대를 추진하려고 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잘 안 됐습니다. 동상이몽이었죠. 자, 이런 과정에 있어서 우리 공화당은 어떻게 되느냐? 우리 공화당 반문연대를 참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공화당의 반문연대는 시장 경제를 배신한 연대다. 대한민국 보수 국민들을 배신한 연대. 아직도 이 자들이 스스로 보수라고 이야기하면 국민을 속이고 있다. 이 반문연대는 이 탄핵 면죄부 연대다. 그래서 이걸 반대를 한 겁니다. 물론 이 JBC 뉴스도 이 반문연대에 대해서 철저히 배신을 했습니다. 반문연대에 대한 것들 플러스 JBC 뉴스가 주장했던 부분들은 반탄핵 연대였습니다. 탄핵에 반대하는 세력들 다 모여야 된다라는 것들입니다. 탄핵에 반대하는 세력들 플러스 박근혜 대통령과 합작입니다. 그게 JBC 뉴스가 주장했던 그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과 탄핵을 반대하는 세력들을 무시하고 자기들끼리 사탄파들끼리, 이 사탄파들이 힘이 올라가면, 권력의 힘이 올라가면요, 결국은 이렇게 기웃거리다가 그걸로 다 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난 총선에서 태극기 우파 세력들, 위장된 세력들 보십시오. 이 권력이 기울어지다 보니, 권력의 힘이 올라가다 보니까 결국 미통당으로 다 들어갑니다. 미통당으로 다 들어가 지져버립니다. 우리 공화당 조원진 대표와 허평한 전국군 기무사령관을 해가지고 역적이니 배신이니 천벌을 받을 자라고 그때 일갈했던 자들이 누굽니까? 바로 태극기를 들었던 그 세력들입니다. 아마도 이번에도 그런 부분들이 전개될 가능성이 큽니다. 저는 이 문제에 관련해 가지고 탄핵 세력과 탄핵 반대 세력들, 이 탄핵 반대 세력들이 대결 구도로 가야 되는 부분들, 이 대결 구도로 가면 결국은 대한민국 보수파가 갈라진다라는 개념들에서 그 명분에 있어서 또다시 총선에 들어가면 지난 총선에 마찬가지로 미통당을 중심으로 뭉쳐야 되지 않습니까? 라는 더러운 또 역겨운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그렇게 대한민국은요 그대로 발전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저는 이 반문연대 자체는 이미 이제 유승민이 그룹들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또 안철수도 완성이 될 단계에 갑니다. 안철수와 미통당, 국민의힘과 국민의당과의 합작들, 합작 프로그램들, 이 합작 프로그램의 뒤에서의 펌프질을 누가 하냐면 김무성이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전에는 안철수라는 자가 이 반문연대에서 한 발짝 떨어져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반문연대 적극도 들어올라옵니다. 지금 안철수도 결국은 돌아다니다 보니까 보수가 진도든 진보든 뭐든 보수의 이름을 다른 깃발들이 하나 통합되지 않으면 자기 정권 자체를 쟁취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반문연대는 배신자 연대의 핵심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아직도 망각하고 있습니다. 이 배신자 연대 자체를 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요, 바로 김무성이 사탄파들 플러스 또 유승민이 등 바른미래당, 또 안철수 등 국민의당, 또 김종인이 등 그런 쓰레기들, 이런 개쓰레기들 플러스 태극기 위장 우파 쓰레기들이 아마도 여기에 다 포함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물론 우리 최고의 바람은 문재인 퇴진입니다. 이것을 바라기 때문에 반문연대도 상관없지만은 이 대한민국에 있어서 문재인 퇴진보다 더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자유대한민국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입니다.
이 전제가 바로 되어야만 반문 형성이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이 탄핵 세력에 대해서 우리가 면죄부를 줄 것인가 안 줄 것이냐, 그 다음 문제. 자, 이 문제가 우리가 더 급한 것이냐, 아니면 지금 이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으로부터 정권을 탈취하는 게 더 중요한 것이냐, 이 두 가지 논쟁이 아마도 앞으로 재현될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핵심은 반문연대를 고리 삼아가지고 보수대 통합을 이루자는 반문연대 빅텐트가 아마도 조만간 치질 것입니다. 이 빅텐트에는 아마도 지금 친박 세력들, 지금 국민의힘에 있는 친박 세력들, 물론 지금 현재 친박 세력은 거의 소멸 단계지만 친박 세력들, 또 비박 세력들, 지금 따지고 보면 사탄파와 이제 이 소멸된 친박 세력들, 또 이 바른미래당 세력들, 흩어진 태극기 세력들, 시민단체 세력들, 이것이 묶어가지고 태극기 빅텐트로 놉니다. 저는 여기에서 김문수도 포함될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홍문종이도 자기의 정치적인 재개를 위해서 여기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그뿐만 아닙니다. 지금 앞서 얘기했듯이 지금 계속해서 이 자유우파라는 기치를 든 신당을 창당하겠다. 신당 창당을 아무나 합니까? 아무나 하는 거예요. 누가 가면 뭐 우리 공화당을 만들어지니까, 우리 공화당의 애국 국민들이 만들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막 아이고 남의 떡이 크게 보이듯이 우리도 만들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에 접근하는 겁니까?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바로 제가 볼 때는 김무성이가 추진하는 이 반문연대와 보이지 않는 결탁들, 이 보이지 않는 결탁에 대한 증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우리가요 정치를 논의할 때 보이지 않는 무중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이지 않게 끌어당기는 게 힘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순간에 보면요, 서로가 A 플러스 B 플러스가 서로 합치는 그런 단계별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총선에도 그랬지 않습니까? 지난 총선을 앞두고 나서 여기저기서 시민단체 만들고, 여기저기서 정당 만들고, 여기저기서 개쇼하고 이런 것들 보면요, 자, 저런 걸 보면 저는 진짜 참 우리가 이런 말을 합니다. 아무리 한국 사회가 정당을 창당할 결성 자유가 있다지만요, 꽤나 꼬동이나 정당 만들고, 꽤나 꼬동이나 시민단체 말고, 시민단체 조직도 있는 것 아니고, 시민단체 홈페이지, 시민단체 어떤 시민단체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만듭니다. 만들고 나서 한 푼 주시오, 돈 좀 주시오, 돈 모아가지고 합니다. 개지랄 그렇답니다. 지금까지도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자유보수파들. 저는 자유보수파들 보면요, 진짜 역겨워요. 엄연히 대한민국에는 자유보수파를 지칭하는 우리 공화당이라는 정당 조직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이 사행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 공화당의 중심으로 다 들어 뭉치면 됩니다. 그럼 이 대결 구도가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 공화당의 구조, 이 우리 공화당의 구조는 뭐냐면 이 탄핵 무효 조직입니다. 반탄핵 세력들, 그러니까 이 탄핵, 이 사탄파를 제외한 어떤 이 전체의 세력다, 이 반문연대를 주거들 구성하는 이 세력들, 그러니까 이 사탄파 세력과 이 소위 그 탄핵 무효 세력들 간에 이 대결 구도, 이 탄핵 무효 세력은 우리 공화당이고, 탄핵 이 찬성 세력들, 이것들은 다 현재 국민의당 이 세력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정당의 구도가 우리 공화당과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이 정당 두 개의 구도로 가면서 이 두 개의 구도가 서로 대립과 갈등을 하면서 어떤 정반이라는 과정을 거치 가지고 합을 이끌어내야 되는 게, 이게 순수한 제가 볼 때는 진정한 우파가 승리하기 하나의 관건이라고 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우리 공화당에서 대통령 후보를 내만한 사람과 미통당의 대통령 후보가 낼 사람들, 이제 경선을 펼치는 거죠. 이 두 사람들이 어떤 합의하에서 좋다, 우리 싸우지 말자, 우리가 어차피 지금 문재인 좌파 촉대 정권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우리끼리 싸우면 뭐하겠냐, 그러면서 여기서 국민 경선이 펼쳐지는 거예요. 근데 이 국민 경선을 만약에 이 국민의힘에서 한다는 것 자체는 무엇이냐면, 우리 공화당을 제외한 국민의힘을 경선을 한다. 이것은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한 세력들을 제외한 국민의 경선이 된다. 이 반쪽짜리 국민의 경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 6.13 지방선거뿐만 아니라 4.15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 미통당이 참패를 당했다. 이 참패를 당했다는 그 핵심은 바로 뭐냐면, 이들이 뭐 선거운동 잘못됐고 뭐 계절을 들지만 그 핵심은 바로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을 품지 않았다는 것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품느냐 안 품느냐 이것은 대한민국 우파가 살아나느냐 안 살아나는데, 이들은 박근혜 대통령을 품으면 그 품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시그니처 효과가 이 자신들을 짓누를 것이고, 품지 않으면 또 국민으로부터 외면을 당할 것이는 그런 딜레마에 빠졌을 수 있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차기에 관련해 가지고 이 탄핵 반대 세력들이 반문연대를 지지하는 모양새를 갖추고 있고 뭐 이렇게 하고 있지만요, 결국은 이 키는요 우리 공화당과 박근혜 대통령이 쥐고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우리 공화당 분들 지금 현재 이 반문재인 연대는요, 반문재인이라는 것은 앉아서 주뒤에서 책상에 앉아가지고 시부링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공화당에 있는 사람들 오늘 그분들도 10월 9일 날 놀고 싶습니다. 이 놀고 싶은 이 날에 그들이 지금 현재 오늘 태극기를 들고 또 기자회견을 하고 반문재인 투쟁에 나서고 있습니다. 반문연대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어떤 특정 선거를 위해서 반문재인을 외쳐야 되는 게 아닙니다. 반문연대는 일상입니다. 일상. 매일매일 되풀이 되는 일상입니다. 그 일상에 대해서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슈에 관련해 가지고 이벤트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자들은 지금 현재 이벤트를 만들고 이슈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있습니다. 반문연대를 결집해서 문재인 정권을 퇴진시켜야 한다는 목소리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완성될 경우는 마침내 저들이 말했던 탄핵의 강을 건넜고, 저들은 지금 탄핵의 강을 거의 못 건넜습니다. 이번 반문연대를 통해 가지고 확실하게 탄핵의 강을 건널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크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우파 국민들이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이런 와중에 이런 사람들 있을 것입니다. 아이고 우리 공화당 가지고 안 되니까 이제 저 미통당이든지 뭐 국민의 역적당이 뭐든 간에 저들이 현재 반문연대를 하면 저들이 가가지고 김무성이 밑에 가가지고 문재인 정권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시부리고 하는 인간들도 있을 겁니다. 또 문재인 자체를 무너뜨린다 그러니까 김무성이한테 탄핵에 대한 면죄부를 주고 유승민이 탄핵 면죄부를 주고 그들을 이제는 사탄파나 부르지 말고 그들을 이제 해야 됩니다. 아마 그 얘기들이 탄력을 받고 일어날 겁니다. 정치는 진실과 정의의 싸움이 아니다. 정치는 대세의 싸움이기 때문에, 수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 수에서 우리 공화당이 밀릴 수밖에 없다. 긍정을 하든 부인을 하든 간에 예면을 하든 또 자고로 정치 지형은 앞으로 반문연대 구도로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반문연대를 지지하고 해줘야 된다 라고 개지랄하는 인간들 기 놓을 겁니다. 저는 틀림없이 놓을 겁니다. 그래서 이 반문연대 자체에 대해서 우리가 언론인 중에 주장했던 것들이 누굽니까? 바로 뭐 이름 깎여요. 정규재 씨, 또 조갑재 씨, 이 김무성 이런 세력들, 또 여기에 또 아까 얘기했던 이 전강훈 목사 이 세력들, 이 세력들이 반문연대에 대해서 논의를 했던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전에 이제 김문수, A팀 문수 선생하고 고영주 변호사도 반문연대를 지지를 했고요. 이게 또 태극기 세력들 참여했을 것이고, 전 목사 김무성이 면담, 김무성이 탄핵 면죄부, 이제 이것을 정리하면 바로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또 태극기 시민단체, 기독교 세력들이 반문연대 김무성에 합류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이런 반문연대 구도에 사실 우리 공화당은 없습니다. 우리 공화당을 제외한 전 우파들이 다시 보세 통합을 기치로 한 반문연대를 뭉치는 형국입니다. 이런 구도로 형국이 형성이 되면요, 우리 공화당은 더욱 고립될 가능성이 큽니다. 일각에서 우리 공화당이 우파 통합을 반대하는 정당이라는 프레임을 또 뒤집어 씌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 세력들은 또다시 뭉침으로써 반 우리 공화당 정서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은 보수 우파 통합의 적들 그리고 반문연대의 적폐 집단 등으로 매도할 가능성이 이들은 있습니다.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 공화당 와의 기도를 통해 가지고 반사이익을 얻겠다라는 지금 의도성이 비춰집니다. 지금 우리 공화당 내부에서 제가 볼 때는요, 뭐 이런저런 움직임들을 보면 아마도 이것들도 의심의 눈치를 보면 김무성 등 반문연대 조직들과 뭔가 밀접한 관련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저는 그런 의심도 합니다.
우리 공화당에서 지금 지도부에 대해서 비난하고 또 돌아서서 어떤 아주 악소문을 결치고 이 자체는, 그래서 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어차피 그런 사람들랑 결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 우리 공화당 내에서 흠집을 잡고 인신공격을 하고 엄연을 하는 일부 세력들을요, 우리 공화당 스스로가 그들을 정리를 하지 않으면 우리 공화당은 그들에 의해서 와야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 이렇게 할 거예요. 와, 나 무슨 소리입니까? 나는 김무성에 관련이 없습니다. 이 사람 뭐 JBC에서 미쳤나? 하지만 저는 그 사람은 관련이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되기를 바라는 구도, 아까 제가 했지 않습니까? 무중력 상태에서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어떤 큰 그림을 그려놓으면요, 작은 그림들이 큰 그림 던져놓으면 알아서 빵 부스러기를 던져놓으면 알아서 개미들이 키워오지 않습니까? 개미 키워오라고 옵니까? 알아서 키워와서 개미들이 빵 부스러기 먹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마찬가지거든요. 그렇게 구도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다 그러면 우리 공화당 당원들은 동요를 일으킬 것으로 짐체됩니다. 또 일부에서 그렇게 되어서 이 사람들 흔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 당원 중에는요, 이 지금 당 지도부에 대한 체제와 불만이 엄청나게 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아니겠다고요? 뭐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자리에 있으면요, 다 보입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보고 듣고 느낀 것들에 대해서 방송하면요, 아마도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JBC 뉴스가 우리 공화당을 지금 파괴시키려고 행위를 하고 있느냐? 저는 우리 공화당을 지지합니다. 우리 공화당 지지한다는 것은 우리 공화당과 함께 자폭할 겁니다. 우리 공화당이 사라지면 뭐 JBC 뉴스도 이제는 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지하는 정당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때 대해서는 그 다음 단계에서 어떻게 지금 이 포지션을 가져야 될 것인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념과 신념과 정체성이 불명한 사람들이 많다는 것들입니다. 이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반문연대를 표방한 김무성이 쪽에 입단해서 붙어가지고 다시 한 번 더 국민의 힘을 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흐름은 결국 무엇이냐면요, 향후에 어떤 이 정계 개편과 관련해가지고 밀접한 관련도 있습니다. 저는 그래 봅니다. 그래서 반문연대를 통해 가지고 오히려 갈등과 분열을 해소하고 전 보수파가 하나가 되어야 된다는 이 논리가 결국은 우리 공화당의 고립작전이 될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우리 공화당은 또 다시 고행의 길을 걷고 있고, 지금 우리 공화당이 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코로나 전국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도 제대로 지금 못하고 있고, 물론 각종 시위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이 탄핵 세력들 자체가 형성시키는 어떤 기회주의적이고 권력지향주의고 탐욕주의적인 또 정치 생명 연장주의들이 참여하는 이 반문연대, 아마 이 반문연대에 대해서 지지선이 자신의 기득권을 강하게 한 하나의 뭉치는 연대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앞서 얘기했다시피 반문재인 투쟁은요, 선거철 앞둔 이벤트가 아닙니다. 늘 일상입니다. 어제 제가 우리 공화당 분들 인터뷰를 하면서 그랬지 않습니까? 가방속에 뭐 들고 다닙니까? 가방속에는 늘 탄핵무기와 소형 깃발을 들고 다니고 태극기를 들고 다니고 또 우리 공화당 당보를 들고 다닌다. 그 가방속에는 예전에는 향수, 화장품이라든지 액세서리 이런 게 들고 다녔지만 지금은 그 가방 속에 어르신들 전부 다 가방 속에 다 바뀌었습니다. 결국 반문연대를 참다는 것은 이를 포기하고 이제 기득권 정당으로 가겠다라는 이제 그런 선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공화당이 앞으로 거기에 대한 정확한 포지션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볼 때는 우리 공화당도 이 반문연대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입장 정리가 나와야 됩니다. 반문연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것은 JBC 뉴스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짜 연대고 불의의 연대이고 또 배신자 연대고 탄핵파들을 사면하기 위한 연대, 그리고 이들은 자기들의 정치적인 하나의 어떤 연장을 하기 위한 탐욕의 연대다. 그리고 이 반문연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완전히 배제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석방을 완전히 모른 척하는 이런 연대다. 이런 연대 이 자체는 대한민국을 쪼개는 행위들은 여기에 참여하는 우리 공화당이 될 것인지, 여기에 참여하면서 대한민국을 반으로 갈라보고 박근혜 대통령을 완전히 어떤 그 나락으로 빠뜨리는 이들이 할 것인지. 그렇잖아요. 이들 스스로 입에서 문재인, 이들 스스로가 지난 접근정권 때 촛불에 기성했고 또 이들 스스로가 사탄파들이 문재인 정권의 탄생에 이바지했습니다. 그래 놓고 이제 와가지고 이 이중대스카들이 반문재인에 대한 우리 깃발을 다시 들자고 외치는 그 자체의 어떤 넘밸런스, 이것을요, 저는 그래 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생각도 하지 않고 반문연대를 염두에 두고 아마 창당을 한다든지 시민단체를 만든다든지 또 직거래하는 인간들이 있으면요,
저는 그 인간들 샅샅이 공개해가지고 샅샅이 비난할 겁니다. 물론 참여 여부에 대해서는 각자의 의견이겠죠. 우리가 정의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옳고 그름의 판단하는 문제이겠습니까? 문재인을 퇴진시키기 위해서 전 보수파가 반문연대로 빅텐트를 쳐야 되는 게 맞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빅텐트에는 바로 탄핵 세력들, 기득권 세력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절대 갈 수 없다는 그 두 가지 정의론 논리에 대해서 여러분들 정의가 과연 어떤 게 정의를 내릴 수 있겠습니까? 정의의 진실과 어떤 정의 진리는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리라는 것은 당대의 어떤 지식과 권력이 단합해가지고 만들어낸 담론일 것입니다. 시대가 정권이 바뀌면 진리가 허위가 된다는 것들. 이제까지 이들은 탈바꿈을 했습니다. 하장을 했습니다. 이 자민당에서 새누리당에서 자유한국당으로 바꾸고 자유한국당에서 미래통합당으로 바꾸고 미래통합에서 국민의힘으로 바꾸고 계속해서 하장술만 바뀝니다. 그 하장술이 바뀐 이 자체는 하나의 뭐 허위가 됐다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 국민들이 알고 있어야 되는데 참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JBC 뉴스가 이런 것들 외치고 이런 것들을 외치분들 뭐 하겠습니까? 제 말 알아듣겠습니까? 참 제가 이제 댓글을 보는데요. 참. 아이고, 우리 울산 음제학 항소 사장님 알아듣겠네요. 우리 울산 음제학 사장님, 항소 사장님. 우리 울산 음제학 그 위원장님 젊은 시절 사진입니다. 항소 사장님. 항소 사장님인데. 항소 사장님 어제 잘 내려갔는지 모르겠네요. 이거 진짜요. 여러분들 제가 보십시오. 이제 이 11월 달부터 10월 말부터 반문연대 쫙 되면서요. 막 여기저기 다 이제 이렇게 할 겁니다. 아마 JBC 뉴스에도 유혹 들어올 거예요. 유혹. JBC 뉴스는요. 모가지 칼이 들어와도 반문연대는 안 갑니다. 반문연대는 이 사탄파 연대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묻고 가자는 연대입니다. JBC 뉴스는요. 탄핵 무효파 대한민국 연대, 탄핵 무효, 반탄핵 무효, 탄핵 무효 조직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 속에 다 뭉쳐야 됩니다. 탄핵 무효 조직에. 이것이 진정한 길이라고 보기 때문에요. 거기에 반문연대에 다 사탄파들이 포함된 데 가가지고 아이고 우리 지난 거 잊고 갑시다 막 그럽시다 막 권력 하나 주세요. 아이고 우리 JBC 유수생도 뭐 이번에 이제 뭐 좋은 자리 하나 드릴 테니까 우리 정권 잡으면 정권 하나 뭐 이래 좋은 자리 뭐 필요합니까? 뭐 하나 줄 테니까 이거 이래 좀 이래 해주세요. 도와주세요. 뽕이다고 이 새끼야. 뽕이다고 이 새끼야. 진짜 눈깔이 확 뽑아버리고 싶어요 진짜. 이런 새끼들. 아이고 이 새끼들. 국민들 그만 속이라고 이 새끼들아. 너희들 그동안 또 문재인 정권 들어서 가지고 이 반문연대 해가지고 또 만들어 가지고 제2내각제로 가려고 김무성이가 지금 움직거리는 게 뭡니까? 제2내각제 아닙니까? 예? 김무성이는 그 꿈 못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킹메이커 개뿔 뜯어먹는 소리가 앉아있네. 자기가 대리 통치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핫바지 사장 앉혀놓고 거기에 제가 그 주디에 숟가락 밥 떠가지고 민겨줄 일이 있습니까? 열심히 하시라고 반문연대를 하든 반 김정은 연대를 하든 반 공화당 우리 공화당 연대를 하든 뭐 반 박근혜 연대를 하든 너희끼리 알아서 해라고 이 병신들아. 너가 언제 뭐 국민들 뜻을 보고 뭐 국민 뜻 개뿔 뜯어먹는 소리 자빠지고 앉아있네. 씨. 아이고 정말 그래서 뭐 김무성이 밑에서 사나 문재인 밑에서 사나 김정은 밑에서 사나 달라지는 게 있습니까? 있어요.
달라지는 거 하면 세 가지 이야기해 보세요. 세 가지 이야기하면 제가 아이고 김무성이 반문이었는데 멋지다. 내가 지지할게요. 세 가지만 이야기하라고. 문재인을 뭐 좌파를 뭐 우리가 이 우파가 잡아야 된다. 그딴 개소리 하지 말고 이 개자식들아. 이 대한민국을 오늘날 이렇게 만들었던 장본인들이 그들 세력들입니다. 멀쩡한 대통령을 탄핵시키고 지금 1289일째 구속시켰던 장본인들이 그들입니다. 무슨 개뿔 뜯어먹는 소리를 하고 자빠지고 앉아있습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요. 우리 공화당 내부에 있는 분들 중에서도 권력과 조직에 대해 불만이 품고 앉아가지고 뒷담화 까고 있는 분들, 저 명단 깎아요. 여러분들 스스로 퇴출시켜버리십시오. 그런 사람들, 이 사람이 뭐 힘이 있기 때문에 개뿔 뜯어먹는, 힘이라는 것은 바로 누가 힘 있는지 압니까? 이런 사람이 힘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이런 사람. 왜? 바로 애국국민 민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공화당은 애국국민이 만든 정당입니다. 애국국민들이 만든 정당이기 때문에요. 내가 좋은 대학 나왔고 내가 어디 권력이 있었고 내가 돈 좀 있고 그 개뿔 뜯어먹는 소리 하지 마세요. 저는 그래 봅니다. 이 때문에 아예 그런 자들요. 제가 두고 봅니다. 두고 봐요. 아줌마, 아저씨, 할아버지, 아저씨, 삼촌, 이모, 고모. 에이, 아그들, 정신 차리세요. 저는 제 눈에 보이는데요. 여러분들 제가 사기친 게 없어요. 제 눈에 보이면 다 보여요. 정말 우리 공화당은 이런 분들, 또 이런 분들, 또 이런 분들, 이 누군지 압니까? 조원진 대표가 대학 다닐 때의 모습입니다. 저런 사람들이 우리 공화당의 진실입니다. 진실. 우리 공화당의 힘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원진 대표라고요. 저분이 조원진 대표. 예? 조원진 대표의 청춘가, 또 이 엄지혁 위원장님의 우리 공화당의 김전분 부산시당 위원장님의 젊은 시절과 우리 엄지혁 위원장님의 젊은 시절 그렇잖아요. 보세요. 젊은 시절 조원진 대표, 저 대학 다닐 때입니다. 조원진 대표 대학 다닐 때, 멋지네요. 뭐, 바바리 코드 입고, 그냥, 넥구다이 매시고, 그냥, 아이고, 인물 짱이죠. 자, 그런 시기에 우리가 이분들이 진정한 대한민국의 모두 주인입니다. 저는 JBC 뉴스에 출연했던 분들만 이야기합니다. 이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누구냐? 이분은 접니다. 이 사람은 제고요. 저도 젊었을 때 제 청춘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꼬라지가 이렇게 됐는데요. 그제 엄지혁 위원장님하고 저하고 닮았다고 비교하길래 제가요. 닮았다라는 사진을 같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대한민국을 지키는 사람들은 우리 공화당은 가방끈 길고 내가 옛날에 뭐 했다고 뭐 했기 때문에 아닙니다. 이 대한민국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와 석방을 외치고 문재인 정권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오늘도 기자회견장에 지금 버스를 타고 지하철을 타고 승용차를 가지고 걸어서 당보를 갖고 태극기를 들고 그렇게 앞장서고 나아가는 그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의 진정한 자유우파의 주인공입니다. 책상 머리에 앉아가지고 어떻다 저렇다 요렇다 이렇다 시부리는 것들
불평 불만하는 자들요, 빨리 퇴출시키십시오. 전부 다 그렇다고 다 나가도 상관 없습니다. 다 나가도요, 저런 분들 한 명만 있어도요, 이런 분들 다 있으면요, 우리 공화당은요 까딱없이 전전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